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입학생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하자 증원을 반대해왔던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사용이 많은 가습기 가운데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동 중 아이가 밀거나 잡아당겨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상 사고였습니다. 도쿄에 최대 8cm의 눈이 쌓이는 등 좀처럼 눈이 오지 않는 일본 간토 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도심 곳곳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람은 200명이 넘었고 고속도로 통행이 막히고 항공기 결항 등 교통편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40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목표가 아예 삭제됐는데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트랙터 시위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사들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까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협회는 아껴뒀던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를 꾸린 뒤 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해운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총파업에는 전공의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업무 개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만약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역시 설 연휴 이후 파업 돌입을 목표로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조하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두 수능 성적 반영 비중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서울대는 대입정책 포럼에서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남았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고 정시 선발 비율 40%도 교육 당국과 협의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대신 서류 평가 과정을 전문화하고 면접 단계에서 집단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역량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등 변별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측은 수능은 일부 지식만 측정하는 시험이라며 대학, 학업에 필요한 학생 역량을 검증하도록 서류와 면접 평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표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학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청소 노동자 측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 붉은 조끼를 입은 청소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폭염에 씻을 공간이 없다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하던 모습입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임금만큼만 100원 오르면 100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연세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이 고소, 고발에 이어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638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한 교수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 사태를 비판했고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게 부끄럽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청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된 겁니다. 같은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해온 청소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는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빌미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보태겠습니다. 다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대학과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 9의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는 비행기 조립 시 도어 플러그에 볼트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비행기 좌측 중간 출구 도어 플러그 조립 당시의 사진에는 수직 이동 방지 볼트 2개, 전방 상부 가이드 트랙 볼트 1개 등 3개의 고정 볼트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간 뒤에도 볼트가 있는 부분에 비행기 본체 패널에 일정한 손상이 없는 것도 처음부터 볼트 4개가 누락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는 지난달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직후 비행기 동체 일부가 뜯기면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 착륙했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칠레 중부 오스리오 수주 랑코 호수에서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고 칠레 정부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 등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수도 산티아고에서 900km가량 떨어진 랑코 호수 상공을 날던 중 추락했는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피녜라 전 대통령은 2010년을 시작으로 두 임기에 걸쳐 8년간 중도 우파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좀처럼 눈이 오지 않던 일본 도쿄를 비롯해 간토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도심 곳곳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특히 눈길에 미끄러져 200명이 넘게 다쳤고 항공편과 고속도로 등 교통편에도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낮부터 시작된 눈이 저녁 무렵 도로 곳곳을 순식간에 덮었습니다. 간토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쿄 23구 전역에 한때 대설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눈발이 거세지면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도쿄는 최대 8cm까지 눈이 쌓였는데 도쿄에 1cm 이상 눈이 쌓인 것은 2년 만입니다.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지만 교통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まだ9時半なのに最後だって言われたんで、もう乗れないとほぼ諦めてますね。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シャーベット上で結構滑るような路面でしたね。どこも多分事故が多いのか昼過ぎって言われてて。 보행자들이 넘어져 다친 사례도 속출했는데 부상자는 최소 24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눈이 그친 이튿날에도 전철 운행에 차질이 이어지며 역 앞은 출근길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だいぶ1時間ぐらい早く来て、遅れるっていうのは事前に分かってたんで。
고속도로도 곳곳이 통행이 막히고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결항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낮은 기온이 이어지는 만큼 도로 결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제외시켜 농민들의 격렬한 트랙터 시위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가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기후위기를 맞은 유럽 국가들에게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라는 겁니다. We've just lived through the hottest summer on record, and we've seen for ourselves the devastation that climate change brings, sadly, ever more in human lives. 하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목표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농업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규제에 맞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격렬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집행위는 농업용 살충제의 감축 의무화 법안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ou deleted everything on agriculture. Please don't make the Dutch mistake. You know that by not talking about the agriculture, it doesn't solve the problems. 집행위가 농민들을 달랠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농민 지지를 등에 업은 이른바 극우 돌풍이 유럽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이라는 목표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목표 설정은 오는 6월 EU 선거 이후 구성될 새로운 EU 위원회와 의회에 달려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건조한 겨울에는 습도 조절과 감기 예방을 위해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가 늘면서 화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겨울철 습도 조절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는 데다 따뜻한 온도가 가능해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습기 작동 중에 아이가 밀거나 잡아당겨 화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밥솥형과 덮개형 두 종류인데 특히 밥솥형 가습기가 문제입니다.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도에서 100도씨로 매우 높아 영유아의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엎어졌을 때 모두 물이 쏟아져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이 100도씨 가까이 펄펄 끓는 수준인데 주의 표시가 제대로 안 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사고는 모두 164건. 지난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화상 사고가 9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피해자는 영유아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유아들이 밀거나 가습기를 당겨서 엎어져서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분출구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신기해서 손을 가져다 대면서 손가락 부분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비자원은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콘센트 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국내 3, 4세 어린이의 TV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 사용 시간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생후 24개월 전에 TV를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만 3, 4세 어린이는 하루 평균 184.4분을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썼습니다. WHO가 2에서 4세를 대상으로 권고하는 미디어 사용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여서 3배 넘게 이용한 셈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올리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무디스로부터 A 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3 등급은 무디스 신용평가 21개 등급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신용 상태가 양호해 신용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디스 측은 이번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은 현대차와 기아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수익성,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 신용평가 등급에서 A 등급을 받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도요타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며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 8개로 늘었습니다. 저렴한 한우를 지정 배송일에 배송해준다고 광고하며 대대적으로 판매한 한우 판매 업체에서 배송 지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송이 언제쯤 이뤄지는지 응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매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지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설맞이 특가 상품을 내세운 한우 판매업체 사이트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설날 사전 예약을 하면 지정일에 배송해준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도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은 배송 기한이 훌쩍 넘도록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보름 넘게 송방 끓이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먹으려고 주문한 한우가 연휴 전까지 도착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해서 양보를 해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늦어진다는 메시지 하나를 못 보내는지, 설날에 가족들 모여서 지금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빵꾸 나게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해당 업체 홈페이지와 SNS 등에선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카톡 등을 통한 응대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기인 게 의심될 지경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로 전화를 걸자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나올 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통화 중입니다.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해당 업체 측은 취재진과 만나 주문 물량이 많아 발생한 문제라며 연휴 전까지 배송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며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받은 물량만 15만 건. 기다리는 것 외에 손쓸 방법 없는 구매자들은 업체가 약속을 지키기만을 바라며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닭 양념이나 고추장 등 소스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의 원천, 국산 소스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 수출은 3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6%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수출 물량은 13만 1,800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팝 스타들과 영화 등을 통해 한식이 널리 알려졌고 최근 SNS에서 불닭과 떡볶이 매운 음식 챌린지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불닭 소스와 불고기, 치킨 양념 등 혼합 양념 소스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으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또 떡볶이의 필수 재료인 고추장 수출도 1년 전보다 18%가량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국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엔 역대 가장 많은 139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2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과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스류 수입액은 3억 1,700만 달러로 5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식을 넘어 이제는 K소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외국산 고기를 군납 식품 제조업체에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 가짜 국내산 고기는 양념 돼지갈비로 만들어져 2년 넘게 전국 군부대에 납품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축산물 유통업체 냉동창고에 외국산 돼지고기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이 고기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팔린 뒤 양념 돼지갈비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식품 제조업체 2곳이 군납업체로 선정되자 국내산 고기를 공급해주겠다며 접근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업체로 배달된 고기는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 A씨가 2년 넘게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고기는 280여 톤, 식품 제조업체를 거쳐 만들어진 가짜 국내산 양념돼지갈비는 전국 군부대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물량이 육군은 대부분의 부대에 다 들어갔고 해군과 공군 일부 부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육군이 군부대에 납품된 국내산 양념돼지갈비를 간이 검사한 결과 외국산으로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3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는 값싼 국내산 돼지고기 부위를 사면서 확보한 도축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를 이용해 군부대 납품업체들을 속여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도축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에 있는 축산물 이력번호만으로는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씨와 업체 직원 등 2명을 검찰로 넘기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우리 법에서 맹견으로 분류하는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40대 대리운전 기사 부부를 공격해 심하게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운전 고객 차에 실려있던 개가 밖으로 나와 주인과 신랑이 하던 기사를 문 건데 경찰은 쌍방폭행 혐의부터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한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도로가에서 두 남성이 뒤엉켜 승강이를 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40대 A씨와 차주 B씨입니다. 남편 A씨를 도우며 차로 따라오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영상을 촬영하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 차에 실려있던 맹견 로트와일러가 밖으로 나와 A씨 아내를 공격한 겁니다.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이제 물고 흔들고 끌고 가는 거죠. 와이프는 막 소리를 지르고 목 아프다 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누르고 그대로만 있었고 개는 떼어내려는 A씨도 공격했고 손과 팔을 심하게 물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오도독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개에 물린 두 사람은 경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지만 만신창이가 된 손에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주 B씨가 자신도 부부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무시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씨 차량 블랙박스는 경찰이 확인했을 때 저장 기한이 지나 당시 상황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 아내 차에 찍힌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람만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개 입마개와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맹견이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 후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앞서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아이는 뜨거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피부가 데어도 반응이 느려 깊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즉시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식힌 뒤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